60세의 나이에 평생 몸담았던 대학 강단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권위와 존경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교수 출신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제 막 은퇴한 전직 교수들이 흔히 맞닥뜨리는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혹독하다. 대학에서 정년을 맞이한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퇴직 후 안정된 삶을 꿈꾸던 이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평생을 존중받으며 살아왔던 교수 출신이 갑자기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60세 전직 교수가 처음으로 나간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겪은 충격적인 현실은 은퇴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무거운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알바 첫 출근 날 만난 젊은 사장님이 건넨 충격적인 멘트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경력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 세대의 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공통적인 현실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수와 같은 지적인 직업에서 퇴직한 후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어려움과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첫 번째 사례는 61세의 대학에서 은퇴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전직 교수의 이야기다. 이 교수는 평생 동안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존경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생애 처음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처음 편의점에 출근한 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10살 이상 어린 젊은 사장님이었다. 그 사장님은 그를 보자마자 냉정하게 말했다. 교수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선 그냥 알바세요. 손님이 왕이고 여기선 경력 같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멘트는 평생을 학생들에게 존경받아왔던 그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일하는 내내 사장님의 감시하듯 매서운 눈초리와 손님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했고 결국 그는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그만두고 말았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생계형 일자리에 뛰어든 고학력자들이 쉽게 마주하는 자존감의 상실과 사회적 지위의 박탈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마트 시식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60대 여성 교수의 경험담이다. 퇴직 후 남편과의 경제적인 갈등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그녀는 평생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몰두했던 자신이 마트에서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음식을 권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첫 출근날 젊은 매니저는 그녀에게 여긴 교실이 아니니까 설명 같은 거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시식 권유만 하세요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평생 학문적 설명과 논리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그녀에게 이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단지 불필요한 말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손님들 역시 그녀를 향해 고작 한 입 먹고 지나치는 정도의 무심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차 안에서 눈물을 쏟았고 결국 이 일자리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62세 전직 대학 교무처장의 사례이다. 이 전직 교무처장은 대학 내에서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결국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첫 출근 날 30살쯤 되어 보이는 카페 사장은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며 무심코 던진 말이 그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제가 보기엔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섬세하고 빠르게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깊은 자괴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이
갑자기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 우울감에 빠져 한동안 은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한때 존경받는 교수였던 이들이 은퇴 후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노년층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다. 특히 평생 고학력 전문직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더욱 냉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퇴직 후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곧 자존감의 문제, 사회적 지위의 하락,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이들은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에 대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재취업 교육을 받거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속 가능한 활동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과거 경력과 사회적 위치를 떠나 현실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60세 교수가 알바 첫날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은 단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은퇴 이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종의 사회적 경고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가 노년층을 존중하며 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비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60세 교수가 아르바이트 첫 출근 날 들었던 충격적인 멘트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처나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은퇴 후의 현실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직면하게 될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은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꿈꾸는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와 달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하면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채워가기 위한 경제적, 정신적 준비가 부족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같은 지적인 직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은퇴 후 생계 문제로 마트나 편의점, 카페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평생을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일자리에서 무시당하거나 냉담한 시선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는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은행 임원 출신의 한 분은 은퇴 후 생활비 문제로 인해 택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택배 업무 첫날 젊은 상사로부터 들은 말이 임원이셨던 건 알겠는데 지금은 택배원이시잖아요 라는 멘트였습니다. 이분은 이 말을 듣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고 그 이후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로 뛰어들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얼마나 냉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초반에 퇴직 후 처음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전직 고위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식당에서 처음 일하게 된 날 젊은 사장님에게 여기는 관공서가 아니니까 꼰대처럼 행동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신뢰가 단지 나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꼰대라는 표현으로 폄하되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상처를 넘어서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60세가 넘어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한 전직 중소기업 CEO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첫 출근 날 젊은 매니저로부터 과거 경력은 필요 없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대만 보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평생 조직을 운영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왔던 그에게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터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들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초래하는 공통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은퇴한 고령층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냉담하다는 현실을 반드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막연하게 연금이나 퇴직금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을 갖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평판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에 맞추어 스스로 낮추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한 뒤에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고립감입니다. 일을 그만둔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이 좋은 출발이 될지 아니면 충격과 좌절이 될지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60세 교수가 아르바이트 첫날 경험했던 충격적인 멘트는 단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삶에 대해 반드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경고이자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